엄마, 왜 날 버렸어? 23년 동안 학교를 쓸어온 청소와 주머니는 버려진 한 권의 공책에서 자기 죄를 그대로 다시 읽게 됩니다. 그날 밤 교실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일기장.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떨리는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클로즈업합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외곽의 오래된 인문계 고등학교.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는 빗소리와 청소도구 끄는 소리만 남아있죠. 아이고, 또 비 오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윤정자는 허리를 한 번씩 펼쳐 올립니다. 올해 56.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 해진 앞치마. 손등은 세제에 불어 하얗게 갈라져 있습니다. 23년째 이 학교를 쓸고 닦은 사람. 학생들에게는 그냥 청소 아줌마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정자는 복도 끝 3학년 5반 교실 문을 엽니다. 책상들 사이로 라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구겨진 종이와 음료수 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버리고 다녀? 시험 앞두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쓰레기통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유난히 무거운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어라? 쓰레기 봉투를 뒤집자 색이 바랜 노트 한 권이 탁 바닥에 떨어집니다. 겉표지는 손때가 묻어 닳았습니다. 가운데에 크게 적힌 네 글자. 엄마에게 쓰는 편지. 정자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집어듭니다. 젖은 손으로 펼친 첫 페이지.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도 꿈에서 봤어. 나를 버리던 그 뒷모습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이 저릿해져 노트를 당장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눈은 이미 다음 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골목, 겨울비, 차가운 담벼락. 내 귀에 아직도 그때 발소리가 들려. 슬리퍼 끌리던 소리. 정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슬리퍼, 겨울비, 골목. 23년 전 20살이던 겨울밤.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그 아이. 그날의 발소리와 지금 노트에 적힌 문장이 기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노트 귀퉁이가 떨립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형광등이 길게 울었습니다. 정자는 노트를 품에 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옆 책상에 손을 짚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립니다. 창문에 빗줄기가 사선으로 그어집니다. 정자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교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나는 누구일까?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 내 생일은 정말 그날이 맞을까?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야. 나를 잘 키워주셨어. 근데 왜 자꾸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 정자는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땀으로 젖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가 나왔어. 다들 웃으면서 그리는데 나는 손이 안 움직이더라. 내 가족은 누구지? 양부모님을 그려야 할까? 아니면 나를 낳은 사람을 그려야 할까? 결국 빈 종이만 냈어. 선생님이 물었어. 왜 안 그렸냐고. 말할 수 없었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노트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글씨가 번집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자는 노트를 움켜쥡니다. 종이가 구겨집니다. 밖에서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교실을 환하게 비춥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 정자의 얼굴.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정자는 창가로 다가갑니다.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23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 차가운 빗줄기, 젖은 슬리퍼, 도망치듯 뛰던 발걸음,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23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 없는 그 울음소리.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다음 페이지. 양엄마가 오늘 물었어. 너 친엄마 만나고 싶니? 대답을 못했어. 만나고 싶은 건지, 만나고 싶지 않은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든 편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버리고 나서. 그게 제일 궁금해. 정자는 노트를 덮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편하게 살지 않았어, 단 하루도. 목이 메입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23년 전 그날 밤 안아보지 못한 아기를 안듯이. 빗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듭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노트를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 넣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립니다. 교실을 나섭니다. 복도는 어둡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정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들이웁니다. 청소도구함으로 걸어갑니다. 걸레를 꺼냅니다. 양동이에 물을 붓습니다. 세제를 풉니다. 거품이 일어납니다. 정자는 기계적으로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밀고 일어서고 양동이를 옮기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반복, 반복, 반복. 23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매일 밤 학생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 바닥을 닦습니다. 떨어진 지우개 가루, 밟힌 껌, 흘린 음료수 자국.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버린 아이도 이런 바닥을 걸었을까? 학교에 다녔을까? 친구들이 있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녔을까? 걸레질을 멈춥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밖을 봅니다. 비는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칩니다. 교정이 보입니다. 빗물에 젖은 운동장, 가로등 불빛,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저 아파트 중 한 곳에 그 아이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동네에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정자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다시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깁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방금 쓴 글입니다. 엄마에게. 나 오늘 결심했어.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기로. 양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야.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 진짜 엄마 아빠지. 너는 그냥 나를 낳기만 한 사람. 그것뿐이야. 이 일기는 여기서 끝. 더 이상 너한테 편지 안 써. 안녕. 정자는 노트를 덮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찌릅니다. 안녕. 작별 인사입니다. 끝입니다. 정자는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댑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습니다. 미안해. 또 한 번 중얼거립니다. 정말 미안해. 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정자는 창문에서 물러납니다.
청소도구를 챙깁니다. 양동이를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 현관 정문.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정자는 학교 정문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갑니다. 반지하 집까지 걸어갑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을 엽니다. 좁은 방, 습기 밴 벽지, 작은 전기 히터. 정자는 신발을 벗습니다. 방에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반지하 원룸. 습기가 밴 벽지 한쪽이 들떠 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하나가 방 한 구석에서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자는 조그만 상 위에 김치와 계란 프라이 하나를 올려둡니다. 밥을 입에 넣는 둥 마는 둥 어젯밤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그녀의 본명은 윤정자. 56살입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한 달에 3번 야간 청소, 나머지는 오전과 오후 교대 청소로 채워지는 생활입니다. 20살 때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미정.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공장 기숙사에서 살던 어린 재봉공이었죠. 정자는 밥을 내려놓습니다. 노트를 바라봅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쓰다듬습니다. 23년 전 봄, 미정은 19살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공장 기숙사, 6명이 함께 쓰는 방, 2층 침대, 낡은 이불, 시멘트 바닥. 그의 여름 옆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22살, 막노동꾼, 까무잡잡한 피부, 헌작업복.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 우리 나중에 돈 모으면 작은 분식집 하나 차리자. 청년은 늘 그 말을 했습니다. 김밥이랑 떡볶이 팔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뭐. 컵라면과 1,000원짜리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던 둘에게 분식집은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미정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청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병원 갔다 왔어. 3달 됐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떻게? 청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은 안 돼. 근데 미안해. 청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아, 어디가? 미정이 소리쳤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사장에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공장 반장에게 임신 사실이 들켰습니다. 출근 그만해. 기숙사도 나가야지. 제발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규칙이야. 미안하지만. 일주일 뒤 미정은 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동네 공사장 자재 창고에 몰래 들어가 잤습니다. 경비가 없는 밤에 숨어 들어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앞을 배회했습니다. 버려진 음식을 주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남은 도시락,
반쯤 먹다 버린 빵.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옷으로 가렸습니다. 큰 점퍼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미정은 교회 앞을 지나다가 하나의 상자를 봤습니다. 아기를 안전하게 맡겨주세요. 누가 버린다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글귀를 읽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탓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의 겨울 끝자락. 미정은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밤늦게 뒷골목의 작은 병원. 진통이 왔습니다. 아팠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 작고 높은 울음소리. 여자애예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얀 수건에 쌓인 작은 몸, 손바닥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미안해. 미정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요? 모르겠어요. 출생신고는? 안 할 거예요. 침묵.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 차가운 바람, 눈발. 미정은 걸었습니다. 교회로, 아기 상자가 있는 그 교회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울음. 조금만 참아.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자가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상자 안에 눕혔습니다. 하얀 수건을 덮어줬습니다. 작은 종이벨이 있었습니다. 누르면 안에서 담당자가 나온다는 안내문. 미정은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은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질퍽질퍽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약하고 슬픈 울음소리. 미정은 귀를 막았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정자로 전혀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 월세 20만 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아무거나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23년이 지난 지금도 밤마다 들립니다. 정자는 노트를 덮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식었습니다. 김치는 그대로입니다. 계란 프라이도 한 입 베어 물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밖을 봅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다리뿐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다리만 보입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도 저렇게 학교에 다녔을까? 저렇게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걸었을까? 아침은 먹고 다녔을까? 눈물이 납니다. 또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8시 학교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낡은 바지, 헌 점퍼, 운동화, 노트를 가방에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처럼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골목길을 걷습니다. 학교로 향합니다. 길을 걸으며 정자는 생각합니다. 3학년 5반. 그 교실의 학생 중 한 명. 누구일까? 내 아이가 정말 이 학교에 있는 걸까? 학교에 도착합니다. 정문을 지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합니다. 아침부터 고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억지 웃음입니다. 교사동으로 들어갑니다. 청소도구함을 엽니다. 대걸레를 꺼냅니다.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물을 받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1층 복도, 2층 복도, 계단,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학년 5반. 정자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 끝 5반 교실. 문을 엽니다. 교실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둘러봅니다. 책상들, 의자들, 칠판, 게시판. 게시판에 학급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정자는 다가갑니다. 사진을 봅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손을 흔드는 아이들. 정자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봅니다. 이 중에 내 아이가 있을까?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자는 사진에서 눈을 뗍니다. 뒤돌아 나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습니다. 학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발소리. 정자는 벽 쪽으로 비켜섭니다.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한 학생이 인사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정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갑니다. 정자는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합니다. 귀는 5반 교실 쪽을 향해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야, 숙제했어? 아, 깜빡했다. 선생님 오신다. 조용.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정자는 청소도구를 챙깁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 청소도구함에 도구를 넣습니다. 가방을 꺼냅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조용한 구석으로 갑니다. 계단 밑 작은 공간. 아무도 오지 않는 곳. 노트를 펼칩니다. 다시 읽습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중간쯤.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입양이라는 말을 처음 제대로 알았어. 너는 우리가 낳은 애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내 귀 안쪽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 정자는 숨을 멈춥니다. 입양. 그 아이는 입양되었구나.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구나. 정자는 계속 읽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야. 나를 잘 키워주셨어.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근데 왜 자꾸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 왜 자꾸 나를 낳은 사람 얼굴이 궁금할까?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또 중얼거립니다. 정말 미안해. 종이 울립니다. 1교시 시작종. 정자는 노트를 덮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부은 눈, 지친 얼굴.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래야지. 점심시간 종이 울립니다. 복도는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뛰어가는 발소리. 아줌마, 여기 물 좀 닦아주세요. 쓰레기통 꽉 찼어요. 정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응. 금방 갈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직 한 교실만 신경 쓰입니다. 3학년 5반. 어젯밤
일기가 발견된 교실. 정자는 천천히 5반 쪽으로 걸어갑니다. 복도 끝. 문 앞에 섭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꺼내고 있습니다. 떠들고 웃습니다. 누군가는 급식실로 뛰어갑니다. 정자의 시선이 한자리에 멈춥니다. 앞자리 창가 쪽. 단정한 단발머리에 수학 문제집을 쌓아둔 아이. 모든 선생님이 인정하는 1등. 정교 부회장이기도 한 3학년 5반의 반장, 강다은. 다은은 도시락을 펼치지도 않고 문제집에만 펜을 움직입니다. 옆자리 친구가 묻습니다. 다은아, 너 또 밥 안 먹냐? 다은이 짧게 대답합니다. 입맛 없어. 입맛이 없어도 너 쓰러질라. 대학 가서 내가 먼저 나가겠어. 농담해도 다은은 웃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집에 집중할 뿐입니다. 창가에 비친 얼굴은 또래보다 더 말랐습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자는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쓰레기통을 치우는 척하며 천천히 교실을 한 바퀴 돕니다. 학생들은 정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 아줌마일 뿐이니까. 정자는 뒤쪽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어제 노트가 버려져 있던 그 자리. 오늘은 깨끗합니다. 휴지 몇 장, 과자 봉지 하나. 정자는 쓰레기통을 들어 비닙니다. 새 봉투를 씌웁니다. 다은을 힐끗 봅니다. 다은은 여전히 문제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펜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정자는 교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청소도구함으로 갑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다은. 혹시 그 아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자꾸 연결됩니다. 입양아, 겨울, 버려진 기억,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자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전교 1등. 양부모님이 좋아하셨어. 역시 우리 딸. 근데 나는 기쁘지 않았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1등을 해야 버려진 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킵니다. 버려진 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가슴이 아픕니다.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자는 노트를 덮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오후 청소를 시작합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은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집니다. 야간 자습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갑니다. 정자는 복도 끝에서 5반 교실을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끔 휴대폰을 보거나 하품을 하거나 친구와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펜을 움직입니다. 정자는 복도 바닥을 닦습니다. 천천히 5반 쪽으로 다가갑니다. 교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안을 봅니다. 다은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가느다란 어깨, 긴 목선, 귀에 걸린 머리카락. 정자는 숨을 참습니다. 정말 닮았어. 무엇이 닮았는지는 모릅니다. 23년 전 하얀 수건에 쌓인 작은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피의 연결,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정자는 물러섭니다. 청소를 계속합니다. 밤 9시, 야간 자습이 끝납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다은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혼자, 조용히, 복도를 걷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정자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다은이 현관을 나섭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자는 5반 교실로 올라갑니다. 불을 켭니다. 다은이 앉았던 자리로 갑니다. 책상을 봅니다. 책상 위는 깨끗합니다. 펜 하나, 지우개 하나, 공책 한 권. 서랍을 살짝 엽니다. 교과서들, 문제집들, 필통,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정자는 메모지를 꺼냅니다. 오늘 할 일, 수학 3단원 복습, 영어 단어 100개, 과학 실험 보고서, 잊지 말 것 밥 먹기.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잊지 말 것 밥 먹기.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 아이. 아니, 바쁘게 만들어야 하는 아이. 정자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에 교실을 나옵니다. 불을 끕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댑니다.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하지? 당장 달려가서 말해야 하나? 나 내 엄마라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아이한테 상처만 줄 거야. 정자는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창문 밖을 봅니다. 밤하늘, 별들, 달. 23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하늘이었을까요?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 미안해. 또 중얼거립니다.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정자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학교 구석, 청소도구 앞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딸이 쓴 글을. 새벽이 왔습니다. 동이 틉니다. 정자는 일어섭니다. 몸이 뻐근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밤새 운 눈, 지친 얼굴. 이래야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래야지. 청소도구를 꺼냅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정자는 복도를 닦습니다. 계단을 닦습니다. 화장실을 닦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미안함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덜 외롭기를, 덜 아프기를, 덜 슬프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정자는 급식실로 갑니다. 조리사 아주머니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응? 무슨 일이야? 혹시 남은 반찬 있으면 조금만 포장해 줄 수 있어요? 왜? 집에 가져가려고? 아니요, 그게.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학생 한 명이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요. 조리사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걸 신경 써? 그냥 보니까 안쓰러워서요. 조리사 아주머니는 잠시 정자를 바라보다가 웃습니다. 착하네. 알았어. 조금 싸줄게. 고마워요. 저녁이 됩니다. 정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준비합니다. 안에는 주먹밥 2개, 귤 2개,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손글씨 메모 1장.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밥은 먹고 해야 눈도 머리도 안 아파. 그냥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정자는 복도 끝 창틀 위에 꾸러미를 올려둡니다. 5반 교실에서 가까운 곳. 화장실 가는 길목. 꾸러미를 두고 정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숨습니다. 기다립니다.
밤 9시가 넘어갑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다은입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꾸러미 앞을 지나갑니다. 한참을 멈춥니다. 꾸러미를 봅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풉니다. 주먹밥, 귤, 계란, 그리고 메모. 다은은 메모를 읽습니다. 얼굴이 조금 변합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작은 파동이 일어납니다. 다은은 주먹밥 하나를 집습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눈이 살짝 커집니다. 정자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다은은 주먹밥을 다 먹습니다. 귤도 까서 먹습니다. 메모를 다시 봅니다.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습니다. 정말 작은 미소. 하지만 분명한 미소. 정자는 눈물이 납니다. 웃는구나. 밥을 먹고 웃는구나. 다은은 꾸러미를 챙깁니다. 교실로 돌아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조용히 웁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밥을 줬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정자는 반지하 방불을 끕니다. 창문을 엽니다. 겨울비 냄새와 함께 23년 전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20살의 겨울. 공장 기숙사 침대 위에서 혼자 아이의 태동을 느끼던 밤들. 배 위로 손을 올리면 안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어떻게든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공장 반장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출근 그만해. 기숙사도 나가야지. 미안하지만 조금만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규칙이야. 어쩔 수 없어. 일주일의 여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수건 하나,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5,000원. 다음 날은 편의점 앞 벤치. 그 다음 날은 공사장 자재창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옷으로 가렸습니다. 큰 점퍼를 입었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창고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은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반쯤 먹다 버린 도시락, 상한 우유,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교회 앞을 지나가다 하나의 상자를 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문이 달려 있고 안에는 하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붙은 안내문. 아기를 안전하게 맡겨주세요. 누가 버린다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아기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됩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탓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어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정은 매일 그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상자를 봤습니다.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탓하지 않을까? 정말 좋은 가정으로 갈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미정의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이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밤늦게 창고에서 혼자 미정은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아무데나요. 산부인과. 뒷골목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지금 진통 중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분만실, 차가운 침대, 밝은 조명. 의사가 왔습니다. 힘 주세요. 숨 크게 들이쉬고 힘.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아팠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아앙 울음소리. 작고 높고 선명한 울음소리. 여자애예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받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안아보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입, 분홍빛 피부,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기 목소리 되게 크네요. 성격 세겠어요. 미정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정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출생신고 해야죠.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 거예요. 네. 왜요?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을 생각하고 계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갈게요. 지금요? 출혈도 있는데. 괜찮아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병원비를 냈습니다. 가진 돈 전부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수건을 더 감쌌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아기 상자가 있는 그 교회. 30분을 걸었습니다. 눈 속을, 추운 밤을, 발이 시렸습니다. 슬리퍼가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교회가 보였습니다. 상자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멈춰 섰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미안해. 미정은 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기 얼굴 위로. 용서해줘. 미정은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상자 안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수건을 덮어줬습니다. 머리까지 따뜻하게.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자 옆에 붙은 벨을 받습니다. 벨을 누르면 담당자가 나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은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질퍽질퍽 소리를 냈습니다. 눈 위를, 얼음 위를,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어둠 속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작고 높고 슬픈 울음소리. 미정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다시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미정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정처 없이. 그날 밤 윤미정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네에 윤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20만 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학교 미화. 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눈 내리는 밤, 교회 앞 상자, 작은 아기, 그리고 뒤돌아 뛰는 자신의 모습, 슬리퍼 끄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23년이 지났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닫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엄마, 나를 버릴 때 어떤 기분이었어? 후련했어? 아니면 조금은 슬펐어? 궁금해. 정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슬펐어. 중얼거립니다. 지금도 슬퍼. 매일 매 순간. 밤은 깊어갑니다. 정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보입니다. 눈 내리는 교회 앞. 상자 안에 아기. 뒤돌아 뛰던 자신.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다은아. 이름을 불러봅니다. 미안해. 새벽이 올 때까지 정자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읽고 난 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나 내 엄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다은에게도 양부모에게도.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더는 버려진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급식실 한쪽 구석에서 밥을 푸는 조리사에게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3학년 5반 강다은 있잖아요. 그 조용한 애? 공부 잘하는 애? 내 보니까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늘 반쯤 남기고. 조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 애 도시락도 안 먹고. 왜 그럴까? 혹시 남은 반찬이나 밥 있으면 조금만 포장해 줄 수 있어요? 왜? 집에 가져가려고? 아니요. 그 애한테 몰래 좀 챙겨주고 싶어서요. 조리사가 정자를 바라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왜 학생 걱정을?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냥 보니까 안쓰러워서요. 조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조금 싸줄게. 근데 매일은 힘들어. 괜찮아요. 가끔만이라도요. 그래, 오늘 저녁에 와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자습 시간. 복도 끝 창틀 위에 정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올려둡니다. 안에는 주먹밥 2개와 귤 2개, 그리고 손글씨 메모 1장.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밥은 먹고 해야 눈도 머리도 안 아파. 그냥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정자는 꾸러미를 두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계단 밑 어둠 속에 숨습니다. 기다립니다. 밤 9시가 넘어갑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다은입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창틀 앞을 지나갑니다. 멈춥니다. 꾸러미를 봅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풉니다. 주먹밥, 귤, 메모. 다은은 메모를 읽습니다. 얼굴이 조금 변합니다. 놀란 듯한 표정. 주먹밥을 집습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눈이 살짝 커집니다. 맛있네. 작은 목소리. 정자는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은은 주먹밥을 다 먹습니다. 귤도 까서 먹습니다. 메모를 다시 봅니다.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습니다. 정말 작은 미소. 하지만 분명한 미소. 정자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은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메모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교실로 돌아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조용히 웁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밥을 줬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날 밤 다은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나한테 밥을 챙겨줬다. 나는 아직도 버려진 애지만 적어도 오늘은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덜했다. 정자는 매일 밤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작은 친절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창틀에 따뜻한 핫팩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사탕 몇 개와 연필 한 자루. 시험 전날에는 초콜릿과 짧은 메모. 시험 잘 보길. 긴장하지 말고. 매번 같은 서명.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다은은 매번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누구지? 왜 나한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오늘은 또 무슨 메시지일까? 일기장에는 문장들이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핫팩이 있었다. 손이 시렸는데 따뜻했다. 오늘은 사탕이 있었다. 딸기 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어떻게 알았을까? 정자는 몰래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심스럽게 다은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급식실에서 어떤 반찬을 남기는지, 어떤 과자를 사 먹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약국에 갔습니다. 감기약을 샀습니다. 따뜻한 꿀차 티백도 샀습니다. 창틀에 올려뒀습니다. 메모와 함께 몸 조심해. 아프면 쉬어야 해. 다은은 그것들을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정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하지만 다은은 울음을 멈추고 약을 먹고 꿀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기장에 또 한 줄. 오늘 나는 생각했다.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혹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잠깐, 정말 잠깐. 정자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혼자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덜 창백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웃었습니다. 급식을 조금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정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정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곧 큰 파동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실에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각 잡힌 정장, 비싼 시계, 단정한 헤어스타일, 강다은의 양부모였습니다. 정자는 복도 바닥을 닦고 있다가 교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장실 앞 복도. 정자는 대걸레를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 얘가 집에서 자꾸 울고만 있어서요. 양어머니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기는 읽어보셨습니까? 교장의 목소리. 네, 우연히 봤습니다. 계속 친엄마 이야기를 쓰고 있더군요. 양아버지의 목소리.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정자의 손이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13년을 키웠습니다. 우리도 부모인데 계속 버린 엄마를 찾겠다고 하니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13년. 골목. 상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양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학교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밥도 챙겨주고 선물도 준다고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교장의 시선이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일 겁니다. 요즘 아이들 그런 작은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양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관심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민할 때 누군가 자꾸 끼어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체불명. 그 말이 칼처럼 정자를 찔렀습니다. 정자는 대걸레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얼굴, 지친 눈, 갈라진 손, 정체불명. 맞습니다. 정자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엄마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저 청소하는 사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날 저녁 정자는 고민 끝에 처음으로 다은에게 직접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3학년 5반 교실. 야간 자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시간. 정자는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다은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다은 학생. 다은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자기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정자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너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다은은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 벽이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다은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도 더 말할걸? 왜 아무 말도 못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다은의 일기에 또 한 줄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학교 어른 중 한 명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동시에 무서웠다. 혹시 나를 버린 사람이면 어떡하지? 며칠 후 교무회의에서 안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청소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야간 청소 인력은 줄이고 CCTV를 더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양아버지가 학교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이름이 야간 근무 축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사무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야간 청소는 주 2회로 줄입니다. 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급여가 줄면 살 수 없습니다. 정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를 버릴 때 어떤 기분이었어? 후련했어? 아니면 조금은 슬펐어? 정자는 펜을 꺼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슬펐어. 지금도 슬퍼. 매일 매 순간. 용서해줘.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정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어떡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결정적인 날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결과가 나온 날, 다은은 처음으로 전교 1등을 놓쳤습니다. 3등.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집에 돌아갔습니다. 양어머니가 결과를 봤습니다. 이번에 3등. 괜찮아. 아직 수능 남았잖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중이 흔들렸다는 증거야. 너 요즘 일기는 안 쓰냐? 다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써요. 뭘 쓰는데? 그냥 공부 계획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야간 자습실. 다은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집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1등을 해야만 인정받는 걸까? 버려진 애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도 두고 우산도 없이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마지막으로 옥상문.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하는 문이 오늘은 어쩐 일인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끽. 문을 여는 소리가 비와 함께 퍼졌습니다. 옥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다은은 난간에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멀리 반짝이는 도시 불빛.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를 버린 사람은 지금 얼마나 편할까? 두 손이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은아.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다은이 뒤를 돌아보니 비에 흠뻑 젖은 채 옥상 문을 붙잡고 선 정자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상관할 일이에요? 말끝에 담긴 가시가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상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자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마다 신발 안으로 비가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상관해야 될 것 같아서. 왜요? 전 그냥 입양아예요. 버려진 애고, 남이 키워주는 애고, 남이 걱정해줘야 할 이유 없는. 아니, 정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 남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비에 젖은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양쪽 무릎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정자는 손을 땅에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23년 전에 겨울비 오던 밤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교회 앞 상자에 한 아이를 놓고 도망친 여자가 있었어.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슬리퍼 끌면서 도망치느라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봤어. 정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야. 비가 눈물이 되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은의 손이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입술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 어릴 때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있었지? 다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진에서 봤어. 입양센터 기록에서. 정자는 교장이 보여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너 태어나자마자 울 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간호사가 웃으면서 그랬대. 아이고, 이 아기 성격 세겠다라고. 그 얘기 자료에도 없던데 산부인과 간호사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다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 왜 이제 와서? 정자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러 온 거 아니야.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었으면 해서 온 거야. 비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또 버려졌다고 느끼지 말고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면 해서. 잠시 침묵. 우산도 지붕도 없는 옥상 위에서 둘만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엄마예요? 한 단어. 엄마. 정자의 가슴을 꿰뚫는 단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내 엄마였어. 그리고 내가 없는 23년 동안 늘 벌 받으면서 살았어. 다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워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미워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다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 학교 청소 아줌마예요? 그 말에 정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23년 동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바라보며 책상 아래 떨어진 도시락 김치를 줍고 금식실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닦으면서 속으로만 밥 먹고 다니라고 중얼거렸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전부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두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비 맞고 내려가자.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한참을 서 있던 다은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난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 사이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은은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정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정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학교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청소도구함 위에는 새로 붙은 안내문이 하나. 저녁 공부방 누구나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가세요. 학교 미화팀 앤드 은성 장학회. 은성은 다은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하나, 나 이름 하나 섞었어요. 윤정자의 정과 강다은의 은에서 가져온 작은 합의.
이제 정자는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빈 교실 하나를 열고 집에 가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해 주먹밥과 계란국을 준비했습니다. 자, 밥 먹고 해. 수학 100점보다 밥 한 공기가 더 중요해. 아이들은 처음엔 쭈뼛거리다가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아줌마, 김 더 주세요. 오늘은 계란 2개다. 다은은 그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너 공부 안 하고 이러다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자가 농담하면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1등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웃음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양부모와의 관계도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자와 양부모가 마주 앉았을 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은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은이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양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이의 부모님은 2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양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다은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그냥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했습니다. 다은이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2분이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다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이대로요. 학교에서 청소하고 다은이 밥 챙겨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부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바람입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3사람 사이의 관계는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저녁 공부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여기 있었구나. 다은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양어머니는 정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어머니는 잠시 공부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이 요즘 밥을 잘 먹어요. 짧은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양어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였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공부방 운영하시는데 쓰세요. 아이들 밥값이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날 이후 양어머니는 가끔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김치를 담가 가져오기도 하고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정자와 양어머니는 함께 아이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은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 나 같은 애들 조금 덜 외롭게 해주고 싶어요. 정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버려져 본 사람이 누군가를 덜 버리게 만드는구나. 주말이면 모녀는 함께 시장에 나가 떡볶이 떡, 김, 계란을 장봐와 저녁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창밖으로 분홍빛 노을이 번지고 교실 안에는 주먹밥과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책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줌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오늘 그냥 좋은 날이야. 정자는 웃으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교실 뒤편 부서진 연필과 공책이 모여 있던 옛 쓰레기통 자리에는 이제 작은 책장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증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죠. 그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누가 널 버린 적 없다고 말해줄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으니까. 정자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교회 앞 상자에 놓인 작은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옆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배우게 해준 작은 진심들. 그 진심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돌아간 뒤 교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창밖에는 별빛이 떠오릅니다. 정자와 다은은 빈 교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엄마, 응? 그날 옥상에서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정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때 내 손을 잡아줘서. 둘은 나란히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조용히 겹쳐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작은 친절로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일기장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작은 진심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흘러갑니다. 23년 전 겨울밤 교회 앞 상자. 그 상자 안에 놓인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버려졌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버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정자는 오늘도 학교 복도를 닦습니다. 다은은 오늘도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습니다. 양부모는 오늘도 딸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